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많이 피곤해 가지고요. 장중에도 너무 졸려 갖고 많이 잤었고, 장 끝나고 방송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횡스수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자고 나서 정신은 약간 맑아졌습니다. 일단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시간에 걸려서 제가 조금 종목 변화가 생겼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쪽에 기술주가 강세인 것 같고요. 테슬라하고 뭐 트위터 이런 쪽이 지금 급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너무 깊이 있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과 다른 생각을 할 때는 꼭 이런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차트 보면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마감 시장 방송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제 이 줄 거 놓고 이 정도 지지받으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마감 시장 때 방송을 하면서 이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데 현재 시장 방향으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 생각이 이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방송할 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할 때도 물론 틀렸을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내려갈 것 같다고 말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 올라가 버리면 제 이야기를 듣고 보유 종목을 청산해 버렸는데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손실이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제가 최근에 방송할 때 올라간다고 느꼈을 때는 올라갔었고, 내려올 것 같다고 그럴 때 내려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부담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 흐름이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제 이야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절대 안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수는 반등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 줄을 꺼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였어요. 어제 방송할 때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요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정도는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받고 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서 급등했다가 외봉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꺾일 때 상봉 혹은 상바닥 이런 의미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요. 이쪽부터 볼까요? 자, 여기서 내려오고 나서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면 여기쯤에서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갭으로 떨어졌다가 들어올리고 나서 다시 빠지면 앞쪽에 있는 이 정도 위치에 오면 여기서 못 샀던 사람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리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역으로 올라갈 때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 여기로 올라갔다고 쳤을 때, 이거 여기 땡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떨어져 갖고 밑으로 쭉 빠질 때는 정말 악재가 큰 게 터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체로 보면 아주 심각한 새로운 악재가 아니면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점 찍고 밑으로 쭉 빠지지는 잘 않는다는 얘기예요. 딱 그림이 그렇진 않지만 여기도 보시면 올라갔다 꺾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다가 여기서 꺾이면 밑으로 좀 많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봉, 상바닥 이런 의미는 차트에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도 보면 비슷하게 나오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상봉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차트가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체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려다가 꺾이면 올라갈 때 못 샀던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들어올리는데요. 여기서 못 들어올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못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던지기 시작하면 밑으로 쭉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봉이 됐을 때 빠지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좀 더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봉 모양이 나오고 나서 코스트라인 선생님 책에는 보면은, 코스트라인 선생님은 차트는 별로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M자 차트, W 차트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이 부분은 좀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이 M자 표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봉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다가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반대로 바닥일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그 여기서 쭉 빠져가 밑으로 계속 가는 경우는 아주 큰 악재가 있을 때고요. 대체로 들어올렸다가 빠지면 여기 그 저점에 오면 다시 들어올리는 힘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올렸다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빠질 악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선을 지킬 것이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게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빠질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금리 인상도 다 알고 있는 사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갈 악재는 아니다. 시장이 반영됐다 이런 의미로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어제 마감 시황부터 하면서 제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여기 올라가서 이 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정도의 호재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우려하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그 부분이 일단 그 문제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전쟁이 협상을 해갖고 타결이 되면 급등하면 되는데 협상 타결을 할 가능성보다는 좀 더 장기화되고 좀 더 새로운 국면으로 갈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화학전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뭐 핵무기를 쏘니 많이 이렇게 갈등이 안 생겼으면 좋긴 합니다. 한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서로 처한 위치가 푸틴도 여기서 그냥 양보하고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어제 그 러시아 군들이 포로인지 뭐 민간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뒤로 묶어서 총살시킨 이런 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러한 걸 봤을 경우에 그 우리나라 민족성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보복을 하고 싶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쟁이 더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 일어난다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상봉 정도 맞으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만약 오른다 치더라도 여기 정도 위치하면 위로 뚫는 것보다는 여기서만 꺾여버리면 상봉이 돼가지고 밑으로 아주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여러분한테 주의를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고 나서 바로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한 3, 4일 있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내려갈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다 팔아버렸는데 위로 찌끔찌끔 올라가면 이 방향과 다른 모습이 나와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보는 방향은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시장이 바로 그렇게 반응할 조짐은 아직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너무 급하게 당장 꺾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꺾일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 종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수익 올리는 것보다 위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현금화 시킨 다음에 당일 매매에 치중해서 3, 4일 보는 게 아니고 당장 오늘 하루 매매하고 그것도 이제 풀배팅보다는 소액으로 매매하고 바로 이익 실현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위험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시간에서 다 정리하려고 던졌는데요. 다 안 팔렸어요. 여기까지 팔렸고 한국가구는 거의 다 팔고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250만원 정도 걸려 있고 근데 이건 뭐 되게 위험한 건 아니니까요. 이게 시간에서 지금 한 50원 정도 빠졌는데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진자가 또 25만 명 정도로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빠갖고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회비용 차원에서 지금 시장이 조금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니까 보유 종목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면 코스메카 코리아 정리하고 한국가구 전부 다 정리해서 포지션을 청산할 생각이고요. 이 한국가구 부분은 왜 길게 보려고 그러다가 청산하냐면 재건축 부분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을 내세운 거긴 하지만 공약은 공약이지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서울의 집값이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와서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원전 쪽이 조금 더 관심이 보여지고 재건축은 당분간 정리하겠다. 그리고 관심 종목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다 지우고 요거 남겨놓은 건 오늘 정리하기 위해서 했고요.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머지 여기 관심 종목에 나오는 거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국제유가가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현재 $100 다시 위로 올라서
WTI가 103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만약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됐다 이렇게 쓰게 되니까 시장이 하락할 압력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고요. 그다음 원전 관련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캐령 실리콘하고 티플렉스 이 종목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령 실리콘 쪽에 지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뉴스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그 당일 매매로 당분간은 당일 매매만 하겠습니다. 아침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 이제 그 뉴스가 뭐가 나냐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그 속보로 나왔는데 아직 정확한 해석은 안 되는데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이야기가 그 윤석열 당선인이 했을 때 선제 타격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서훈 뭐 그러니까 뭐 그 선제 타격 이야기가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은 했는데 이 말이 지금 상당히 의미 있게 보여집니다. 남한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남북 간 대립 지금 그 남북 경협주 쪽에 제가 왜 관심을 가지면서 못 들어갔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선제 타격 이런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권 바뀔 때 북한이 항상 무슨 도발을 했었단 말이에요. 항상 뭐 판문점 그 휴전선의 목각지뢰라든가 그 백령도 포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CBM 발사 뭐 그 핵실험 이런 것들이 지금 산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뉴스가 터지면 오히려 빅텍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래서 조심하고 있었는데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이 말은 의미가 상당히 있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무력 상대로 보지 않는다. 총탄은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 팀과 논의를 고대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던 대북 정책으로는 지금 한계가 부딪혔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비판을 강하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 당선인은 오히려 선제 타격을 이야기했지만 이거 선제 타격이란 거는 북한이 도발하려고 할 때 타격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그 탈북하셨던 그분 누군지 모르는데 국회의원이신 그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요. 오히려 남북 관계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때 오히려 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이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진다는 거죠. 북한이 도발하려고 했을 때는 강하게 응징을 하고 그다음 대화를 한다면 믿고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의 그 방식이 북한을 다루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북한이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그 뭐 반대하는 쪽으로 가려면 핵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핵공격을 하는 것 외에는 북한이 남한을 도발해갖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북한이 자꾸 이렇게 도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남북 그 사무소를 폭파하고 이렇게 했냐면 강력하게 뭔가를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부작용으로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근데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게끔 만드는 정부였다면 정권이 바뀌면 북한에서 도발하면 응징을 당한다는 이런 쪽이 되면 이제 그 정상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면서 핵무기를 그 멈출 수 있는 그래서 남북 간의 대화를 해서 오히려 더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에서 미국에서도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할 때는 뭔가 찝찝하다는 얘기죠. 북한하고 한편이라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를 거란 얘기죠. 미국 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뉴스로 인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오늘은 남북 경협주를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 현재 제가 남북경협주는 종목이 아주 많지만 다른 쪽보다 지금 1차적으로 신원이라는 종목 이 종목을 가장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관련주이기도 하고 보통 뭐 개성공단 아니면은 금강산이죠. 금강산 관광은 아난티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난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신원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때문에요. 신원이라는 종목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다는 것도 있고 이 종목이 유동 물량은 좀 안 좋지만 의류회사죠. 신원 그 여성 그 정장 뭐 이런 거 보시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남북경협주가 아니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종목
군입니다. 실적이 그 전년도보다 많이 향상됐을 경우 영업이익이 향상되고 그다음 당기순이익이 향상된 저는 실적을 무조건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괜찮게 봅니다. 그다음 JST나도 남북경협주인데 이 종목은 기금속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적자 보고 있다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게 보여지고 이 종목은 신흥보다 장점이 유동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빼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제 벌써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도 남북 경협주 쪽에 치중해서 오늘은 오늘 당일 매매 쪽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당장 뭐 하루 이틀은 아니겠지만 올라가는 쪽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선을 넘기지 못하고 밑으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은 아니고 그럴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유 종목 다 청산하고 당일 매매에 치중하면서 오늘은 남북경협주 특히나 신원이라는 이 종목 도전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제가 괜찮게 본다는 해령실리콘 원전 쪽으로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화학전 쪽으로 가게 됐을 때 상당히 유망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지금 여기 너무 많은 일봉이 걸려 있어 가지고 이거 매물 뚫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빠지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길게 보고 조금씩 뭐 100만원 하루에 100만원씩 해갖고 매입 매수하는 이런 쪽으로 길게 보고 요건 들어가 보는 이런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해서 아침 시간 너무 오래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좀 길었는데요. 이것을 해서 오늘 아침 시황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